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 오전 10시 58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듯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선 확보한 이후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좀 지나친 질문이고 지나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몰래 출국하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론을 이용한 일종의 홍보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범했을 때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내란 혐의자로 검찰에 의해서 특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휴대폰 등 자료 이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양해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입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정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11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 5건의 고발이 현재까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경찰청사나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이 내란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김용현 전 장관을 수사한 뒤에 아마 금년간에 긴급 체포 상태니까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이 우종수 본부장이 좀 밝힌 셈이에요. 우 본부장은 어제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라고 했는데, 전 국방장관 김용현 씨는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지호 현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에 관련해서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혐의, 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지금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이 큰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지,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을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상 가능한지 앞으로 좀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집중이 되어버리면은 출국 금지 명령까지 나오고 긴급 체포 명령까지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특히 대외적인 문제, 외교 안보의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데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안보를 관리할 수 있느냐.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가 빨리 법적으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하야하든지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직무정지를 걸고 대통령의 직무를 그대로 국무총리에 넘기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그러는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질서가 있어야 조기 퇴진이 가능하지, 지금 정치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방차관이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도 우리는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 같으면은, 더구나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끝나버린 거죠. 빨리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